자, 55번입니다. 55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0 이하의 자연수래. 전체 집합이 20 이하.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AK라는 원소가 있는데, 집합이 있는데 얘는 X야. 어떤 X가 되느냐면 X라는 이 원소랑 Y 빼기 K를 곱한다는 얘기죠. Y 빼기 K를 곱해서 30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Y라는 녀석도 어디에 소속되더라? 전체 집합 안에 소속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집합 B가 될 텐데, 집합 B가 X인데 X는 30에서 누구를 뺀다? X를 빼가지고 5로 나눠주는 건데, 이게 전체 집합이야. 자, 그리고 AK고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나오도록 하는, 자, K 값의 모든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 이제 설명을 일단 해줄게. 얘 같은 경우에도 출제가 좀 많이 된 편이에요. 얘도 정말 많이 된 편이고, 뭐 올해도 나오겠죠. 올해도 나오겠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봅시다. B는 바로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B는 바로 처리가 됩니다. 왜?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이 자체가 뭐가 된다? 자연수잖아요. 됐죠? 자연수가 될 텐데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값이, 다시 한번 보자고,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계산했더니. 그러면 5로 나눠줬다는 얘기 아니야? 5로 나눠줬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6 빼기, 정리해주면 5분의 X죠. 얘를 정리했더니, 맞죠? 6 빼기 5분의 X지. 그럼 X가 누가 돼야 되는데? X가 될 수 있는 값은 5의 배수지. 5는 돼야 안 돼? 안 돼요. 되죠? 5는 되죠. 10은 5, 10, 15, 20, 25 돼요? 안 돼요? 왜 돼요? 왜 되죠? 1. 왜 되죠? 25 왜 되죠? 25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X. 전체 집합. 이 어딘데? X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22. 거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거기, 아니 잠깐만, 내가 물어볼게. 거기에 X가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왜 나와 있는데? 뭐 어디를 봐야 되는데? 전체 집합. 전체 집합 U가 아니라 그 다음번에 읽어봐야지. 뭐라고 돼 있어? X.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걸 잘 보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분 집합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전체 집합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X가 5의 배수가 되는데, 5의 배수인데 여기서 5의 배수를 꺼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서 5의 배수를 꺼집어내야 되니까 뭐야? 5, 10, 15, 20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확정입니다. 얘부터 먼저 구해놓고 가볍게 딴 거 이제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나와봐.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는데, 자, 보세요. 1하고 얘를 딱 곱하는 거야. 얘 딱 곱하는 거야. X랑 누구랑 곱한다? Y 빼기 K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약수 중에 하나야. 오케이? 약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약수 중에 하나야. 자, 나는 이렇게 적어요. 쭉 리스트를 다 적어. 자, 약수를 적는데 여기 가면 1, 2, 3 얼마야? 4 안 되지. 5, 6, 그 다음에 뭐가 된다? 10, 15 얼마가 된다? 제일 끝에 30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었어요. 순서대로 적었는데,
자,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이 일단은 있을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여기서 안 되는 원소가 딱 갈려요. 30대에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되는데? x는 여기 부분집합의 원소인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날리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들어있는 요 y 빼기 k인데 y가 하필이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안에 있잖아. 이 안에 있는데 그러면 k가 문제에서 자연수란 말이지. 문제에서 k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되어 있습니다. k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이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값이 여기 연동이 될 건데 k는 자연수니까 1부터 일단 들어갑니다. 1부터 들어간다는 얘기는 y 값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누구죠? 19까지 갑니다. 납득하세요? 19까지 갑니다. 됐죠? 1 집어넣으면 y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9잖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이랑 누구랑 곱해야지 30 나와? 그렇죠. 30을 곱해야 되는데 30이 될 수 없다니. 이해되세요? 그러면 자, 여기 들어있는 A의 원소가 가장 많아봤자 몇 개다? 6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가장 많아봤자 6개가 될 텐데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가봅시다. 15 10 여기 보면 되잖아. 6 5 3 2야. 자, 그럼 봐. 이제 하나씩 해볼게. K가 1이면 얘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K가 1이면 얘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 왜? 잘 들어봐. Y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원소고 여기서 원소에서 K를 뺀다는 얘기야. 이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해 한 번만 하시면 문제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 여기 2인 경우도 있고 3인 경우도 있고 그걸 다 대처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원소들을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K가 자, 잘 들어보세요. K가 1이면 이게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 K가 1이잖아. 이게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지. K가 1이면 19 이하의 자연수로 다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19 이하의 자연수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19 이하, 그러니까 K가 1이면 내가 얘기하는 건 Y 빼기 K야. Y 빼기 1은 19 이하가 다 만들어지잖아. 19 이하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원소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이 원소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세요? K가 1이면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누가 나오겠어? 다 나온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잘 들어봐. K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15까지 만들어지려면 얼마까지 가면 되는데? 5까지죠. 이해되세요? 이거 뭐 일일이 다 해볼 필요가 없잖아. 5까지 하면 얘가 15 이하의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 말은 15 이하의 값을 싹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얘가 만들어지니까 x값도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2, 3, 5, 6, 10, 15 다 만들어집니다. 2, 3, 5, 6, 10, 15가 다 만들어지는 AK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다른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됐죠? 자, 다시 해볼까? 만약 K가 6이야. K가 6이다라는 얘기는 14부터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제 어느 정도 가속도가 높겠지. 14부터 만들어지잖아. 14부터 만들어질 때에 10까지만 만들어내면 이게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0까지 만들어지려면 얼마 했습니다. 10이죠. 3, 5, 6, 10, 15야. 3, 5, 6, 10, 15야. 다 됐죠? 그랬어? 이해되세요? 왜? 10부터 만들어지니까. 이게 쭉 만들어지면 이게 쭉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이해가 됐어? 됐죠? 이해돼요? 이해가죠? 근데 이거 한번 물어볼까? 그러면 여기 K가 얼마가 되면 되는데? 얘가 만들어지려면. 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11 하면은 9 이하의 자연수를 만들어낼 수 있고 9 이하니까 6이 만들어지려면 얼마가 되면 되겠어? 14. 됐죠? 14. 이해되죠? 14죠?
14면 6 이하가 만들어지면서 5, 6, 10, 15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 번만 더. 15 되면 어떻게 돼요? 얘 하나 딱 만들어지겠지. 오케이? 얘 하나 만들어집니다. K가 얘는 못 만들고요. 15 되면 얘는 못 만들고 요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16이 돼버리면 얘조차도 못 만드니까 K가 15가 되면, 오케이?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요. 15. 저거를 생각을 해내느냐 안 내느냐.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이 6하고 10하고 15가 됩니다. 이까지 납득하시죠? 됐어요? 근데 딱 하나 더 가면 K가 16을 가게 되면 4 이하의 Y 빼기 K 값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3, 2는 만들어진단 말이지. 3, 2는 만들어지는 건데 얼마까지? 17까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7까지 하면은 2까지 15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근데 K 값이 만약에 18이야. 18이면 어떻게 되는데? 얘 안 만들어지고 얘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얘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18이 되면은 얘만 만들어지니까 15가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19 되면 어떻게 되죠? 19 되면 어떻게 돼요? 공집합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난 다 설명을 해줬어.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공집합이 됩니다. 오케이? 공집합이 됩니다. 문제 어마무시하게 변형돼서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뭐 이게 0이래. 이게 0이래. 그럼 뭐가 되면 되겠어? 이게 0이래.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얘기야. 5의 배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0이래. 그러면 결국에는 5의 배수가 다 5의 배수를 다 뺐을 때 다 죽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다 나오겠지. 뭐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답은 뭘까? 답은 찾아낼 수 있죠. 답은 뭘까? 뺐을 때, 누굴 드러냈을 때, B를 덜어냈을 때 5의 배수를 제외하고 한 원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맞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5의 배수 이거 2로 바꾸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 것처럼 막 얘기하겠지만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자, 여기서 물론 높은 확률로 이쪽이 제일 많이 나왔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됐다? 5의 배수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요게 있으면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얘입니다. 그래서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지. 11부터 15까지. 오케이? 11부터 15까지의 개수를 구하여라. 5개가 될 것 같아.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 이게 어차피 니들이 내신을 준비한다라는 거랑 다른 게 아니야. 그냥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다 분석해야지만 여러 번 보시고 들어가면 된다고. 그럼 킬러 문제가 풀린다니까. 킬러 문제가 풀려요. 뭐 킬러였죠 얘도.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 봅시다. 5-7 57번 봅시다. 이번에 나오지 않겠나? 57번. 너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얘가 잘 안 나왔어.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뭐냐, 기말고사 범위가 딱 요거였어요. 기말고사 요 범위가 딱 요게 아니라 평면 전부 끝까지였어. 근데 지금은 니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평면 좌표가 끝이 아니라 평면 좌표가 시작이자 집합까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얘 같이 혼합된 문제가 딱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잘 들어보세요. A가 B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들어봐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거기 보니까 A가 있어요. A라는 녀석이 x, y가 이렇게 있는데 x, y인데 y는 3분의 4x랑 그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에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1이 되더라. 자, 첫 번째 거 조건 하나 다 드러났죠. 얘랑 만족하는 순서상 이잖아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요.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4x에다가 뒤에 x-a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y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뭐다? a 제곱이 된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다 동일해요. 얘도 동일하고 얘도 동일한데 여기 있는 요 수식이 거의 다 동일하지만 뭐만 차이 난다? 여기 있는 부분이 b제곱이야. 그 다음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b 빼기 1 이게 빠지는 거고 여기가 x가 된다. 이 정도는 뭐 다 봤을 거란 말이야. 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봤다라는 얘기인데 자 뭐예요?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의 개수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더라? 3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3개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 일단은 구성을 살짝 보면 결국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잖아요. 오케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됩니다.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되는 건데 자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그럼 뭘 염두에 두겠어? 출제자 입장에서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볼 때 뭘 보는데?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을 본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중심 거리라고 합시다.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랑 뭘 본다? 반지름을 본다 이 얘기죠. 반지름 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맥을 딱 짚고 들어가야 돼. 맥을 딱 짚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얘는 점집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점집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얼마야? 4x고 마이너스 3y가 되는 거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되는 건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중심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중심 거리를 재기 위해서 5분의 위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얼마가 돼? 마이너스 8이고 여기 3이 되겠죠. 마이너스 8이고 3이 되겠죠. 여기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얼마 나온다? 1이네. 근데 그 1이 끝이네. 1이니까 뭐가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1개야. 됐죠? 이까지 확인되죠? 이까지 확인될 거란 말이야. 여기가 1개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생각을 해봐. 원이 나왔고 직선이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그림을 그릴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 그림 안 그릴 생각을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맞죠? 당연히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그림까지 한번 살펴볼게. 그림까지 살펴보면 될 텐데 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직선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자 얘가 y 꼴 3분의 4야. 자 원점이 여기쯤 있었다고 칩시다. 원점이 여기 있는데 자 원점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그럼 대략적으로 어디 있을 거냐 라는 거야. 근데 이 생각도 좀 중요한 게 여기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대. 반지름의 길이랑 원의 중심의 y좌표가 같잖아요. 그럼 뭐하고 있는 상황이야? 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접하고 있는 상황이야. 어디에? x축에. 잠이 올 수밖에 없지. 나도 아까 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수업하다가 뭐 어쩔 수 없잖아. 잠이 오면 진짜 잠이 와. 잠이 오는데 뭐 어떡하겠어. 잠이 오면 쉬는 시간 자. 핸드폰 하지 말고 자. 가끔씩. 일단 세 문제 난 4문제 정도 할게.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할게.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세이브 된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나중에 다시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안 볼 만큼 그냥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자고. 자, x축에 접합니다. x축에 접하는 거니까. 자, 여기가 x축에 접하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2,1이니까 대충 여기쯤 있었다고 치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일단 이뤄지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잘 들어봐. 웃긴 게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얘 보이죠? 얘 보이죠? 얘 보이죠? 내가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가르쳐 줄 거고 그냥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자 봐. 둘 다 뭔데? 접하는 거예요. 어디에? X축에 접하. 이제 어느 정도 감지해야지. 여기 A고 여기 반지름도 A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도 A고요. Y좌표도 Y좌표잖아. Y좌표도 A가 되는 상황 같은 거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상태야? X축에 접하는 상태야. 오케이? X축에 접하는 상태야. X축에 접하는 상태인데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거냐면 잘 보세요. 자, 내가 점집거를 한번 써볼게. 점집거를 싹 써볼게. 점집거를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4x-3y가 있어요. 4x-3y가 제로다라는 거 하나랑 자, 여기서부터 먼저 써볼게. a 플러스 1, a를 딱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5분의 얼마가 되느냐? 5분의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4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될 거냐면 이게 a죠. 얼마인데? 5분의 4a 플러스 4 그러면 a 4a 플러스 4인데 여기 a가 있으니까 a 플러스 4란 말이에요. 이가 됐지? 잘 들어봐. a 플러스 4가 이렇게 다 있어. 그럼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얘랑 누구랑 비교해 주면 돼? a랑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a랑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가 됐어? a 4a 플러스 4 됐지? 그 다음 여기 a 됐지? 이까지 이해돼요? 이까지 이해되죠? 자, 봐봐. 어떤 얘기냐면 얘가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거 생각이 드니? 오른쪽이 A가 이쪽이 이 상황에서는 항상 이쪽이 더 크거나 같은 거 이해돼요? 이해돼? 이해가? 오, 이해된다고 이게? 오, 대단한데? 근데 이게 바로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닌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계산식 그냥 대충 비벼보겠지 그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도 많이 생각합니다. 얘 보이시죠? 교점 누구 있는데? 얘랑 얘랑 같다라고 했었을 때 교점 누구 있지? 1. 교점 1이잖아. 이해돼요? 1이지. 자,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얘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1차식이고 1차식이야. 기울기를 좀 봅시다. 기울기 얘 얼마? 1. 얘 기울기 얼마? 5분의 1. 맞아? 그럼 잘 들어봐. 교차했어. 누가 교차했어? 기울기가 낮은 놈이랑 기울기가 높은 놈이랑 교차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러한 걸 주는데 줄 수 있지. 왜? 난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졸지 말고 해봐. 여기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둘 다. 맞지?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지금 내가 다시 한번 표현해 줄까? 얘가 5분의 a 더하기 5분의 4야. 얘가 a야. y는 a라고 해도 되고 뭐 그건 니들 알아서 해. 상관없어. 어차피 목표는 함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야.
함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대소 비교가 너무나 명확하거든. 그다음 또 봐봐. 잘 들어봐.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1일 때는 딱 1일 때는 접한다 이 얘기야. 1일 때는 딱 접하는데 1보다 크면 누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니까 A가 더 크니까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야. 이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니들 해설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거란 말이야.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할까? 왜냐하면 X축에 접하면서 얘랑 만나는 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근데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느냐? 얘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고 얘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잘 모르겠잖아. 왜 그러냐 하면 잘 들어봐. 자,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해놓고 들어간다고. 풀어본 학생들은 저걸 정해놓고 들어가고 풀어 안 본 학생들이야 막 중구난방으로 막 하는 거지. 자, 지금 현재 이 녀석의 A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를 어떻게 해서는 해가지고 얘랑 A랑 B, C는 얘랑 이거 두 개는 겹쳐지는 원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건 이해돼요? 겹쳐지는 원소가 전혀 없어요. 하나는 여기 그려지고 하나는 여기 그려지는 거잖아. 의미가 뭔데? 직선과 원의 교점이 A, B, C인 거잖아. 근데 B와 C는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3, 4분면에서 만나는 거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자, 결국 그 말은 뭐냐? B랑 C랑 합집합해가지고 원소의 개수를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맞죠?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보세요.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 이제. 잘 들어봐. 이게 나온 이유가 정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A가 1보다 크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큰 상황이라면 중심거리야. 여기가 중심거리야. 얘들아 생각해. 여기 반지름이야. 중심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집니다. 맞죠? 1보다 커지면 이까지 해야 되네. 그러면 교점이 몇 개 생겨? 두 개 생겨. A가 두 개 생겨. B는 몇 개 생길까? 두 개 생겨. 두 개가 생겨. 그러면 두 개가 생기면 합집합해가지고 두 개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절대 안 만들어져요. 절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한 반 정도는 그래. 저 말이구나 라는 건데 다시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게. 이걸 왜 비교해 보느냐.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의 대소를 통해 가지고 알아낸다는 얘기인데 중심거리, 직선거리가 더 크면은 만나지 않습니다. 반지름보다 더 크면. 딱 같으면 접합니다. 근데 반지름이 더 크잖아요. 중심거리보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근데 내가 뭘 적어봤다? 중심거리를 잡아봤고 반지름을 잡아봤다 이 얘기야. 여기서 머리가 진짜 아파야 돼.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위에 제일 처음에 시작에서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1보다 크면은 누가? A가 1보다 무조건 크면은 교점이 몇 개 생긴다. 교점이. 이게 핵심이에요. 두 개 생기면 그것보다 큰 B에서도 교점이 몇 개 생겨? 교점이 두 개 생기므로 두 개에서는 절대 뭐가 없어요. 합집합했을 때 B랑 C랑 합집합을 했었을 때 겹쳐지는 원소가 봐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이 이런 식으로 직선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두 개가 만들어지려면 같은 원이 두 개 있어야지 겹쳐질 거 아니야. 근데 사이즈가 이미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사이즈가 이미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겹쳐지더라도 한 원소만 겹쳐지게끔 만들어지는 거니까 최소한 몇 개의 원소에서 시작해? 세 개의 원소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야. 두 개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 이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좀 더 생각해보면 외통수야. 딱 한 개밖에 없어. 그게 뭐야?
A가 1이었다는 얘기예요. A가 무조건 1이었고 A가 무조건 1이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무조건 같았다는 얘기야. A 값이 1이었다고. A 값이 여기 1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A가 무조건 1이었고 그리고 이 경우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A는 1이었고 1보다 큰 B가 있어가지고 A가 1이면 어떻게 된다? 교점이 딱 한 개 생기는 거고. 오케이? 교점이 딱 한 개 생기는 거고 그 교점을 누가 공유했다 이 얘기야. 누가? B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이 B였었던 반지름의 길이가 B였었던 이 C가 공유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공유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그래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저쪽에서 한 개 생기고 여기서 공유된 점 한 개 생기고 여기서 한 개 생겨서 토탈 3개였다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 해야 될 일은 이 점만 찾고 그걸 어디다가 대입하면 끝이겠네. 그거예요. 근데 A 값을 구하는 게 어렵냐? 아니야. 잘 들어봐봐.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1이고 접하는 상황이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뭐라 그랬어? A 값 자체가 얼마라 그랬어? 여기가 지금 내가 계산 안 해봐도 여기랑 여기 이 상황 자체가 뭔데? 여기가 지금 1인 상황이잖아. 서로서로 무슨 관계인데? 합동인 상황이야. 합동인 상황이니까 이 점의 좌표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점의 좌표가 누가 나오겠어? 2,1로 나오죠. 뭐? 계산 안 해봐도 2,1이잖아. A가 어차피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2,1이면서 여기서부터 뭐를?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저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까? 자, 소개시켜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입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요. 잘 들어봐봐.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이것만 자기 걸로 만들어도 진짜 어디 가서 평면 좌표 정말 너무 힘들게 푼다 그런 소리 절대 안 들을 거야. 자, 이게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3분의 4잖아요. 그럼 3분의 4니까 이 직선의 이 부분에서 얘는 직교하는 녀석이야.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이게 3분의 4잖아. 이게 3분의 4면 반대는 얼마가 되는데? 4분의 3이야. 오케이? 그리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오케이? 4분의 3이야. 4일 때 3이라고. 이까지 해야 돼요. 왜? 이게 3분의 4니까. 직교하잖아. 왜 이럴까? 왜 3분의 4? 마이너스 4분의 3. 기울기 곱. 그러니까 4대 3이야. 좀 이상하게 그려졌긴 하지만. 근데 우리 충분히 알거든.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가 1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일까? 5대 4대 3이잖아. 그럼 이 길이 얼마인데? 5분의 4. 이 길이 얼마인데? 5분의 3. 그래서 5분의 4만큼 5분의 3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면 이 점의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그게 제일 빠를 거란 말이야. 자, 혹시나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좀 공유 좀 하자. 자, 근데 이 방법도 나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5분의 4만큼 가는 거니까 5분의 4만큼 가게 되면 5분의 6이야. 되셨죠? 위로 얼마만큼 한다? 5분의 3만큼 가는 거니까 5분의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1에서 5분의 3만큼 가는 거니까 5분의 8이구나. 진짜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5분의 6, 5분의 8 됐지? 잘했어? 자,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이제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이제 대입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제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줄까? 대입해보자. 가봅시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집어넣으시면 어차피 뭘 구해야 되는데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대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입하시면 빼기 1이 될 거니까 5분의 1 빼기 B의 전체 제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5분의 8이야. 5분의 8의 빼기 B의 전체 제곱이야. 이 값이 얼마가 돼? B제곱이야.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하는 거야. 이 식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b제곱 b제곱 사라질 거고 여기 남아있는 거 b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2 나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5분의 16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8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수 있는 부분이 25분의 1, 64니까 65가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이까 됐어? 그러면 이거 이꼴 제로가 될 거니까 대충 여기서 비비면 되는 거 아니야? 13 5분의 5분의 13 비비면 두 개 더 해주시면 되겠지. 5분의 5분의 13이야. 이해되세요? 됐죠? 그러면 끝입니다. b가 얼마? 5분의 1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 제대로 파악하고 안 하면 지 혼자 겉돌다가 그냥 못 풀게 되는 거라니까. 자, 뭐 때문에? A 값이 여기 이 등호가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만약에 등호가 없이 크다라고 하면 문제 자체가 오류가 날 거란 말이야. 등호인 순간이 왜 나왔는지 난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해 줬대. 여기서 이 중심거리랑 반지름이 지금 대소 비교의 가장 큰 대상인데 만약에 A가 1이 되지 않는다라면 1보다 큰 상황이라면 반지름이 무조건 커서 교점이 원과 직선의 교점이 무조건 둘둘로 해서 4개가 생기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하나는 접하는 거고 그 접하는 점을 누가 지난다? 뒤에 반지름이 좀 더 큰 원이 지나면서 두 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까지 되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 이해가 전반적으로 되면 응용이 되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응용이 안 되죠. 이거 됐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됐죠? 두 문제 풀었어. 두 문제 풀었지만 시간을 투자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치 있었다고 봅니다. 다 거의 대부분 다 이해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할게요. 좋다. 이만큼 나왔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그래도 좋은 기억이 남잖아. 그러면 다시 보게 돼. 나쁜 기억 남잖아. 그럼 안 보게 돼. 다시 안 보겠지. 그 학기 중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도 않은데. 오케이? 잘했어요. 자, 가봅시다. 58번. 자, 58번도 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와 최고차 개수가 1인 2차 함수. 그래도 진짜 나온 게 양은 구분 안 해도 되고 폭까지 다 준 거잖아. 맞죠? 양은 구분 안 해도 되고 폭까지 다 준 상황이야. 그래서 fx가 있어요. fx가 2x 제곱이야.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최고차 개수 gx가 있어요. gx잖아. 얘가 x 제곱이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실근의 집합을 a라고 두고 이게 무슨 말이야? fx가 자, 거기 1인 실근이죠. 1인 그리고 gx 이렇게 되거나 gx가 1이 되는 이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방정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랑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해집합이 a가 됩니다. 해로 구성된 집합이야. 해집합이 a가 된다는 얘기고 그 a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알파와 베타. 알파와 베타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해집합이 알파와 베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fx랑 누구랑 같다? gx랑 같대요. fx랑 gx랑 같다라는 얘기고 이거의 해집합 자체가 뭐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 여기가 알파랑 베타 더하기 3 알파랑 베타 더하기 3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돼 있어? 거기 보시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고 실근의 합이 12가 되더라 라고 돼 있네. 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F에 x-k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랑 같다라고 두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gx가 k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거고, 세 실근의 합이 10이네. 합이 10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합이 10이다 라고 돼 있는 상황이고, 자, 세 실근을 갖고 합이 10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k의 값을 구해는 것을 요라고 돼 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떻게 되어야지 얘가 될 거냐? y = 1이 있는 상황인데 y = 1이 있어요. y = 1이 있습니다. 이게 y = 1이야. y = 1이 되는데, 자,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해집합이 알파 베타 두 개밖에 없어요. 교점 자체가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여기에서 또 뭐가 있어요? 알파가 서로 공유했다는 얘기는 만난다는 얘기잖아. 만나요. 어디서 만날까? y가 1인 지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읽어야죠. 알파 콤마 1에서 만난다 라는 얘기로 일단은 해석을 해야지. 여기까지 했을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될까? 라는 거죠. 자, 어떻게 만나면은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만나는 것도 딱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만나게 될까라는 건데, 되도록이면 만나는 지점 자체가 적어야 되니까 접한다라고 생각을 일단 한번 해봅시다.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됐죠?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고, 접하는 상황이야. 자, 다시. 자,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한 녀석이, 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이게 y = 1과 만나는 지점 자체가 두 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이 알파고 이 두 점이 베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얘랑 만나는 지점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만나야 되나? 이렇게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경우가 세 가지야.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는 불가능해요. 이까지 해야 되죠? 왜 불가능한데? 만난다며. 둘 다 지난다며. 그러면 결국에는 둘씩 갈 수 있겠느냐 그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경우를 잘 생각해봐. 둘씩 갈 수 있겠느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y =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근데 교점이 또 만났을 때 두 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가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교점 x좌표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커요. 맞죠? 그러면 그 말은 딱 이거야. 이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뭘 추론해야 되느냐? 접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 나왔을 때 학교 시험에서 가장 꽁으로 먹을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야. 왜? 걔는 이미 어느 정도 알잖아. 원래는 개형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 어떤 상황인지 이거를 다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되게 쉽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딱 이렇게 됩니다. 자, 뭔가 고려를 딱 해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딱 해볼까? 한 녀석이 이렇게 접하는 거야. 됐죠? 한 녀석이 접하는 겁니다.
접하면서 이 접점을 얘가 통과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는 거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이죠? 네, 보이죠? 요 지점, 여기 있는 알파, 그 다음 여기 베타, 그 다음 여기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밑에다가 저 그림이 조금 그러니까 자 접하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럼 얘도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여기서 뭐다?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이 그림은 누구 때문에? 이 근들의 크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 오케이? 누구만 되겠어요? 얘만 되겠죠. 얘만 되겠죠. 왜 얘만 되는 게 알겠어요? 왜? 아니 알파가 제일 작다며. 그럼 여기 알파라고 두는 거야. 여기 베타라고 두는 거야. 왜? 알파가 제일 작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베타 더하기 3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그래서 딱 어떤 경우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 경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좀 그려볼게요. 접하는 형태의 원어 이렇게 있을 거고 누구를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좁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지금 베타고 얘가 지금 알파고 얘가 얼마가 된다? 베타 더하기 3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 그림을 드디어 한 개 찾은 거야. 드디어 한 개 찾았고 그 다음 거기서 이제 하나씩 좀 봅시다. 하나씩 좀 봅시다. 자, 가볼게요. 베타 더하기 3이야. 이제부터는 뭐냐?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포물선의 성질을 좀 이용해 줄게. 자, 봐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자 여기 위에서 제일 끝에 봐봐요.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GK가 K가 되는 거, fx가 K가 되는 게 얘랑 서로 같다라고 두는 실근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3개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 맞죠? 그 다음 여기 하나. 맞죠? 그 다음 여기 하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까지 됐죠? 자, 그림 한번 보자고. 잘 봐, 이제. 잘 봐요. 이게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y꼴 1이죠. 잘 보세요.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보셔야 돼.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의 x 좌표의 합이 얼마라 그랬느냐면 거기서 12라고 돼 있죠. 얼마라고? 12라고 돼 있어요. 1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값을 좀 결정을 하고 싶어. 여기 세모랑 여기 네모랑 여기 뭐 베타 더하기 3이 이렇게 있잖아. 여기 베타 더하기 3까지 이렇게 있어요. 베타 더하기 3까지 이렇게 있는데 값을 좀 결정해 주고 싶은 거야. 세모랑 네모랑 베타 더하기 3이랑 싹 다 해가지고 뭔가 이게 얼마가 됐다? 이 값 자체가 12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의 합이 있을 거고 여기 누가 되겠어? 이거랑 두 개 합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 나온다? 얘랑 두 개 더하면 자 다시 항상 축이 있으면 축에 대해서 선대칭이 되는 상황이니까 잘 보셔야 돼. 자 요거 표현해 줄 수 있겠어? 세모 표현 가능해요? 다시 얘는 표현 가능해? 얘는 어디 위 있는데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 더한 거나 네모랑 베타 더하기 3을 더한 거나 같다. 오케이? 그것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왜? 축이니까. 이해되세요? 축이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가 된다? 여기 같은 경우에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알파 하나 있고 마이너스 3이 하나 있어요. 얘랑 얘랑 두 개 더한 거, 얘랑 얘랑 두 개 더.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됐어? 자,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얘 찾을 수 있겠어요? 이 세모 찾을 수 있겠어요? 똑같잖아. 똑같은 게 뭔데? 얘랑 얘를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돼? 대칭성을 봐야지. 대칭성이 누군데? 여기잖아. 오케이? 얘가 얼마가 되는데? 알파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 2알파가 나오죠. 2알파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가 돼? 2알파에 마이너스 베타에 더하기 3이야. 마이너스 베타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랑 어디 제일 끝에 있는 여기를 싹 다 더하는데 공교롭게도 누가 사라지는데? 베타가 사라지지. 알파가 딱 결정된다는 얘기야. 알파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실마리가 다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 잘 들어봐. 여기는 이 알파가 결국은 뭔데? 꼭지점의 x 좌표인데 꼭지점의 x 좌표를 알고 y 좌표도 아는 상황이니까 이 수식 자체가 결정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정이 그냥 돼버린다고.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럼 가봅시다. 가보자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만큼 정리가 될 텐데 요만큼 정리가 될 거라고. 자, 가볼게. 요식 정리 한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얘랑 더하게 되면 2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빼기 3 그 다음 끝에 베타 더하기 3 이것이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베타랑 마이너스 베타 사라질 거고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6인데 얘랑 계산하면 사라지겠죠. 그럼 넘겨주면 15가 되거든요. 15가 될 수밖에 없으면서 얘가 얼마? 3알파가 될 거니까 알파가 얼마 나온다? 5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알파가 5가 됩니다. 알파가 5가 된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나오죠.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된다? 5,1이라는 거지. 5,1이라는 거죠. 그럼 포물선이 나왔잖아. x-5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최고차 계수는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지. 폭이 넓은 거 1이죠. 그냥 얘가 뭐가 된다? 밑에 있는 gx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또 봐. 또 보세요. 더 넘어가기 전에 삐쳐질까봐 내가 조바심에 얘기해준다. 얘들아, 이거 봐봐. 삐또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야. 1, 3, 마이너스 1, 5 얼마지? 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간혹 가다가 아니지 그냥 여기 0이라고 하자. 0이 아니라 얼마라고 하지? 2라고 합시다. 자, 얘랑 떨어진 간격, 얘랑 떨어진 간격, 얘랑 떨어진 간격, 얘랑 떨어진 간격이 전부 다 동일하지. 떨어진 간격이 동일했었을 때의 합은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센터 곱하기 5를 해주면 돼요. 센터가 얼마? 2. 잊지 마세요. 계속 쓰는 거야. 센터 곱하기 항의 개수를 해주면 항상 합이 나옵니다. 오케이? 항상 합이 나옵니다. 뭐야 저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어떤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다가 내가 n만큼 차이 나는 거야. n만큼 차이 나고 센터에다가 n만큼 빠지는 거야. 센터에다가 n만큼 더해지는 거야. 센터에다가 n만큼 빠지는 거야. 근데 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면 지금 보면 너무 멍청한 짓이잖아. 왜? 아니 이거랑 이거 더하고 이거랑 이거 더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OL이랑 동일한 거잖아. 근데
좀 더 우리가 적용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맞춘다면 내가 만약에 센터를 알았어. 센터를 알았어. 어떤 숫자에 센터를 딱 안 거야. 센터라는 얘기는 적었을 때 포개지는 거. 센터를 딱 알았으면 그 센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하면 만들어진다. 대수할 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대수할 때 등차수열 할 때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뭐가 보여? 그 내용을 여기다가 녹여낼 수가 있어요. 아, 얘 알파잖아. 얘랑 센터가 얘 아니야? 아니야? 맞죠? 센터가 얘잖아. 그럼 2알파잖아. 계산할 필요가 없죠. 2알파에 여기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인데? 10이란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식의 규모는 이제 조금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을 테니까 내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센터를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센터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면 그냥 무조건 2알파가 되겠네. 됐어. 됐지. 그냥 뭐 이만큼 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 뭐야? 여기까지지. 이렇게 가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 미쳤다. 망했다. 오 별로 차이. 그냥 이거는 쓸게. 일단 됐지? 미안.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되네. 야, 그래. 거의 5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아까 전에 얘기했죠. x-5의 제곱 더하기 1이야.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림이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여기는 이 부분이야. 이 빨간색 수식을 찾아내야 되잖아. 빨간 수식을 어떻게 찾는지 봐. 자, 따라오는지 봅시다. y는 최고차 계수 얼마? 2. 그리고 지나는 점 누구야? 5 베타. 맞죠? 그러면 x 빼기 5 x 빼기 베타 그 다음 또 뭐야? 더하기 1. 이해돼요? 이해가세요 저거? 이해가세요? 저까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베타를 어떻게 찾겠느냐잖아. 맞죠? 베타를 어떻게 찾겠느냐잖아. 근데 공유되는 지점 있잖아요. 공유되는 지점 뭐예요? 베타 더하기 3을 대입하면 같다라는 등식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끝났지. 베타 더하기 3을 여기다가 대입하든 베타 더하기 3을 여기다 대입하든 서로 같다라는 등식으로 베타를 찾아낸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결국 빨리 다 풀었구나. 베타 더하기 3을 위에다 대입하고 밑에다 대입해 봅시다. 베타 더하기 3 위에다 대입하면 얼마니? 2에 베타 더하기 3이니까 베타 빼기 2가 되겠지. 베타 더하기 3이니까 곱하기 3이 되겠네. 더하기 1이야. 이 값이 여기다가 베타 더하기 3을 대입하면 베타 더하기 3이니까 베타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이고 더하기 2이 되겠네. 날라가지. 베타가 2가 될 수 있겠어요? 베타가 2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베타가 2가 될 수는 없잖아. 베타가 2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것보다 더 커야 되는 작잖아요. 베타 더하기 2가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뭐 해주면 된다? 베타가 절대로 2는 안 된다는 얘기고 약분해줘야죠. 약분해주시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사라지고 사라지죠. 베타 빼기 2입니다. 얘는 그럼 여기 같은 게 얼마야? 6이니까 베타가 얼마 나온다? 8이 나온다. 이렇다. 알겠어요? 자, 조금 있다가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30번인데 30번 유 문제들 중에 개형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찾으면 나머지 계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찾는 것까지가 힘들잖아요. 찾는 것까지가 힘들어. 이렇게 찾는 것까지가 힘든 거지. 오케이? 됐지?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